나이 처먹고 박자도 못 맞추면서 왜 나와요? 복지관 대강당, 합창단 리허설이 한창이던 오후 3시. 무대 한가운데에서는 75살 박영주가 뺨을 감싼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합창단 여왕벌 오성경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쳤어요. 주변 단원들은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촬영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장 최복래는 팔짱을 낀 채 못 본 척했어요. 7년간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 영주는 그들을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어요. 7년간 복지관을 다니던 평범한 할머니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치욕적인 순간이 어떻게 거대한 비리를 무너뜨리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정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은 오후 3시가 되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늘 푸른 실버 합창단의 실버 문화예술제 리허설이 있는 날이었죠. 무대 위에는 25명의 단원들이 줄지어 섰고 객석 앞줄에는 단장 오성경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정은 평소처럼 단호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단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앞줄 가운데 자리에 서 있었어요. 75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복지관을 7년째 다니면서 합창단 활동이 가장 즐거웠죠. 오늘도 리허설에 참여하려고 집에서 한참을 연습해 왔습니다. 손에는 빳빳하게 달인 악보를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단원들이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국가 1절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영주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는 순간 박자를 살짝 놓쳤어요. 옆 단원과 호흡이 어긋나면서 음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주는 황급히 박자를 맞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경의 시선이 영주에게 고정됐습니다. 반주가 끝나자마자 성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쿵쿵 울리며 무대 계단을 올라왔어요. 단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경의 발걸음이 영주 앞에서 멈췄죠. 영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영주 씨, 성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어조는 차가웠어요. 지금 몇 번째 실수예요? 리허설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박자를 놓치면 어떡합니까? 영주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성경이 영주의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긴장? 7년이나 다니셨으면 이제 긴장은 무슨. 다른 단원들 다 피해 본다는 거 모르세요? 주변 단원들이 영주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거들지 않았어요. 성경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영주와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게 좁혀졌죠. 영주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는 다른 단원이 서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영주 씨 집중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니까 이것저것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고? 성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존댓말을 쓰면서도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어요. 영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에 든 악보가 구겨지면서 바스락 소리가 났죠. 그게 아니라, 단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그 정도예요? 다른 분들은 다 맞추는데 왜 혼자 틀려요? 혼자만 틀리면 그게 뭐예요?
성경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뒷줄 단원들까지 고개를 돌렸어요. 영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때 성경이 영주의 어깨를 확 밀었습니다. 영주가 휘청거렸어요. 뒤에 있던 단원이 황급히 몸을 비켰습니다. 이러니까 발표회가 걱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합창단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성경이 다시 한번 영주를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영주가 비틀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악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무대 밑으로 굴러갔죠.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성경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소리가 대강당에 메아리 쳤어요. 영주의 오른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머리가 옆으로 꺾였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뺨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뺨 위에 얹어져 있었죠. 따끔거렸어요. 귓속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뒷줄에 있던 2~3명은 휴대폰을 슬쩍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무대를 향해 렌즈를 돌렸죠. 동영상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녹화 표시등이 깜빡였어요. 객석 뒤쪽 구석 자리에 정나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39살의 나이는 오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합창단 연습을 보러 처음 복지관에 왔었죠. 업무 때문에 늦게 도착해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어요. 나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면서 입술이 한 줄로 그어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성경이 단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방금 보셨죠? 저 사람이 저한테 먼저 손을 올렸어요. 제가 그냥 밀쳐낸 겁니다.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몇몇 단원이 어정쩡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경의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영주를 향해 돌아섰죠. 영주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이런 상태로는 리허설 못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리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영주는 바닥에 떨어진 악보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악보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종이가 자꾸 미끄러졌죠. 겨우 악보를 챙긴 영주는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복도로 나가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영주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으로 뺨을 계속 문질렀죠. 따끔거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대강당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에 선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나이는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나이 앞에서까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나이야,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보다니. 나이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나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일단 나가요.
두 사람은 복지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주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죠. 주차장에서 나이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주가 조수석에 앉고 나이는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100m 너머로 복지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그 건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영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이야,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는 마.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저녁 늘 푸른 실버 앞 창단 단톡방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동영상 파일 하나를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리허설 분위기 망친 문제 단원. 영상은 1분 30초 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주가 큰 소리로 항변하는 모습만 나왔어요. 성경이 손을 든 장면은 없었습니다. 밀친 장면도 잘려 있었죠.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니까 성격만 더러워지네. 합창단 분위기 완전 깼어요. 영주의 휴대폰도 진동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고 동영상을 재생했죠. 자기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 항변하는 모습.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영상에 없었어요. 영주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으로 가슴을 눌렀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거실에서 나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주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는 물기를 닦지도 않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침대 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나이는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줬어요.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야. 단톡방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나 복지관 그만 다녀야 하나 봐. 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 잘못도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영주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나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나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고 복지관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단톡방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댓글이 계속 달렸죠. 영주를 향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단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오성경은 무대 위에 남아 악보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시선은 계속 객석 출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마지막 단원이 문을 나서자 성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번호를 눌렀어요. 관장님, 지금 사무실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은 성경은 가방을 챙겨 대강당을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쨍쨍 울렸죠. 2층 끝 복지 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복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58살의 복래는 안경을 고쳤으며 성경을 맞았습니다. 표정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성경이 문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관장님, 오늘 리허설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박영주 그 사람 말이야. 복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또 뭔 일이야? 내가 좀 손을 댔어. 그런데 몇 명이 휴대폰으로 찍었거든. 복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았어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손을 대? 그것도 찍히게? 성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걔가 자꾸 실수해서 참다 그만. 어쨌든 지금 영상이 단톡방에 돌고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복례가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박영주 그 사람 예전에 우리 장부 본 적 있잖아. 자원봉사할 때. 혹시 그때 뭔가 기억하고 있으면 어쩌지? 복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하자. 대강당 카메라 있었지? 성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무대 전체가 다 찍혀. 그럼 지금 당장 가보자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귀가했고 직원들도 퇴근 준비 중이었죠. 복례와 성경은 1층 구석에 있는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관제실 문 앞에 경비 박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45살의 성우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줬어요. 관장님, 무슨 일이세요? 복례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리허설 장면 좀 확인하려고. 나중에 홍보 자료로 쓸까 해서.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저는 1층 순찰 돌고 올게요. 성우가 나가자 복례가 문을 잠갔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성경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CCTV 프로그램을 켰죠. 화면에 여러 개의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대강당, 로비, 복도, 주차장. 복례가 대강당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저거 클릭해봐. 성경이 화면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대강당 전체가 보이는 영상이 확대됐어요. 타임라인을 오후 3시로 맞추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 속에서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서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영주가 박자를 놓치는 장면, 성경이 무대로 올라가는 장면, 영주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영주를 밀치는 장면, 다시 한번 밀치는 장면, 손을 들어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 찍혔네. 이대로 두면 곤란한데. 성경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복례가 성경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편집하면 돼. 내가 손든 부분이랑 밀친 부분 다 잘라내고 영주가 소리 지른 부분만 남기는 거야. 성경이 타임라인을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오후 3시 12분 성경이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부터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어요. 복례가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부터 잘라. 내가 다가가는 부분. 성경이 편집 도구를 클릭했습니다. 구간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에서 15초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밀치는 장면도 잘라냈죠. 손을 드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남은 건 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는 장면뿐이었습니다. 한 분 30초짜리 영상이 이제 40초로 줄었어요. 복례가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편집된 영상에서는 영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저 단원을 지도하는 단장처럼 보였어요. 앞뒤 맥락이 사라지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복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이 편집된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새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두 사람은 관제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복례가 성경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 잘 활용해. 단톡방에 올릴 때 제목 잘 달고. 어떻게 달까? 발표에 망친 문제 단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영주 쪽을 문제로 보게끔 만들어야지. 성경이 씩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지금 바로 올릴게. 두 사람은 각자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성경은 2층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합창단 단톡방을 열었죠. 이미 오후에 올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단원 한 명이 찍은 영상이었어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죠. 성경은 새로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리허설 분위기 완전히 깬 문제 단원.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고생해요.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단톡방에 올라갔어요. 곧바로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이 영상을 확인하는 중이었죠. 성경은 복지관 게시판에도 같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더 자극적으로 바꿨어요. 합창단 내 폭력 사태 마이너스 발표의 준비 방해하는 일부 회원 문제.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성경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은 소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1층 로비에서 어르신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합창단에서 무슨 일 있었대요? 맞아요. 게시판에 영상도 올라왔던데. 봤어요. 박영주 씨 맞죠? 저렇게 소리 지르다니. 원래 성격이 좀 그랬나 봐요. 수군거림이 복지관 곳곳에 퍼졌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지 않은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주에 대한 이야기가 왜곡돼 전해졌죠. 나이 들면서 성격이 더 괄팍해졌대요. 단장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합창단에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주는 그날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휴대폰도 꺼뒀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리는 게 무서웠죠. 거실에서 나이가 시어머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나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안에서 영주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나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주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이는 침대 옆에 앉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나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단톡방 보셨어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다들 나한테 화가 난 것 같더라. 어머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영주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이야, 나 때문에 복지관이 시끄러워질까봐 무서워. 7년이나 다닌 곳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어. 나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복지관도 안 가고 합창단도 그만두면 되잖아. 그럼 조용해질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야, 제발 문제 크게 만들지 마.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 응?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나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어제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성경이 시어머니를 때리던 순간 시어머니가 뺨을 감싸고 울던 모습,
단톡방에 올라온 왜곡된 영상. 나인은 휴대폰을 열어 복지관 게시판을 검색했어요. 영상이 여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20개가 넘었죠. 대부분 영주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인은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여러 번 재생하며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주가 갑자기 소리를 지를 리 없었어요. 앞뒤 맥락이 잘린 것 같았습니다. 나인은 영상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속성을 열어봤어요. 편집 시각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 리허설이 끝나고 3시간 뒤였죠. 나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편집했다는 증거였어요. 나이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새벽 3시 나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는 물컵을 내려놓고 방문 앞에 섰죠. 문을 열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나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죠. 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운영진 소개 페이지를 열었어요. 관장 최복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 화면만 계속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주는 그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복지관에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단톡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7년을 다닌 곳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영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뺨에 난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영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10시였습니다. 로비에는 어르신 몇 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주가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시선이 영주에게 쏠렸죠. 영주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2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직도 나오네. 뻔뻔하기는. 영주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층 연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문을 열 수 없었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연습실 안에는 이미 15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제각기 자리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어요. 영주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죠. 인사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평소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앞줄 가운데 3번째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단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 그 단원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리 바뀌었어요. 영주 씨는 뒤로 가세요. 뒤요? 네, 뒷줄 구석. 거기 빈자리 있어요. 영주는 뒷줄을 돌아봤습니다. 맨 끝 구석에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악보꽂이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천천히 그 자리로 갔죠. 의자에 앉자 옆 단원이 슬쩍 한 걸음 옆으로 비켰습니다. 거리가 벌어졌어요. 영주는 가방에서 악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악보를 무릎 위에 놓고 펼쳤어요. 주변 단원들은 영주를 보지 않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10시 30분 성경이 연습실에 들어왔습니다.
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자 영주도 일어났어요. 성경은 단원들을 둘러봤죠. 영주를 보는 순간 시선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곡 연습할 거예요. 다들 악보 준비됐죠? 단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단장님. 성경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반주를 시작하기 전에 단원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영주가 있는 뒷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먼저 앞줄부터 발성 연습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앞줄 단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이 하나하나 지도했어요. 음정을 교정하고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줄로 넘어갔죠. 역시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셋째 줄 차례가 됐습니다. 영주가 있는 줄이었어요. 영주는 긴장하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냥 넘어갔어요. 좋아요. 다들 잘하네요. 이제 전체 합창 시작합니다. 영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건너뛰어진 거예요. 발성 지도도 음정 확인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손을 들려다가 내렸죠.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합창이 시작되자 영주도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영주가 있는 방향을 보지 않았죠. 다른 단원들도 영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입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영주는 노래를 멈췄죠.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몰랐어요. 1시간이 지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영주도 물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 복도 정수기 앞에 서서 물을 받았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진짜 저 사람 뻔뻔하긴 하다. 맞아. 저러고도 어떻게 나와? 단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냥 내보내면 좋을 텐데. 영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물이 컵 밖으로 흘러 손등을 적셨습니다. 영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고 쓴맛 같았습니다. 연습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단원과 마주쳤습니다. 김순자였어요. 순자는 영주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퇴근 후에 차도 마시곤 했죠. 영주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영주를 봤습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영주의 미소가 굳었죠. 영주는 그 자리에 서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야. 순자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단을 내려갔어요. 영주는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가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간 거였습니다. 영주는 연습실로 돌아갔습니다.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악보를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영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겼습니다. 영주도 가방을 들었어요. 연습실을 나서는데 앞서 가던 두 단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내일도 오려나? 글쎄, 눈치 보면 안 올 것 같은데. 안 왔으면 좋겠어. 단장님도 힘들고 우리도 불편하잖아. 영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 한가운데 서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망설였어요. 결국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르신 3명이 영주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죠.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영주는 고개를 더 숙이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하지만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소형차였어요. 운전석에 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오늘 오후에 일을 일찍 마치고 복지관에 왔었죠. 시어머니가 걱정돼서였습니다. 나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2층 연습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연습 중인 단원들이 보였죠.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시어머니도 보였습니다. 나이는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다른 단원들 사이의 거리가 유독 멀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나이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죠.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늦게 나왔어요. 걸음걸이는 느렸고 고개는 계속 숙여져 있었죠. 나이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머님, 영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나이야, 왜 여기 있어? 마중 나왔어요. 타세요. 영주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나이는 시동을 걸지 않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오늘 연습 어땠어요? 영주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나이는 더 묻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나이는 복지관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주는 계속 창밖만 봤어요. 나이는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영주가 차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나이야,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쉴게. 저녁은 나중에 먹을게. 나이가 불렀지만 영주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나이는 거실에 서서 시어머니 방을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리 변경 마이너스 뒷줄 구석, 발성 지도 건너뛰임, 쉬는 시간 고립, 친구 연락 끊음, 로비 어르신들 수군거림. 나이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죠. 나이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단순히 실수 하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짜 이유를 찾아내기로.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지만 나이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나이는 시어머니 방에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통장 정리를 도와주는 날이었어요. 영주는 침대에 앉아 통장 몇 개를 나이에게 건넸습니다. 나이는 노트북을 펼치고 엑셀 파일을 열었죠. 어머님, 이번 달도 생활비 잘 쓰셨네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이야. 너무 신경 써서 고마워.
나이는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트, 병원, 약국, 식당.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달 15일에 이체되는 3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은 오성경이었죠. 나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오성경 씨한테 매달 3만 원씩 보내시네요. 영주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거. 합창단 운영비야. 합창단 운영비요? 나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주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나이야. 별거 아니야. 그냥 단장님이 운영비 좀 모아달라고 해서. 근데 어머님, 합창단이 무료 강좌 아니었어요? 영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단장님이 악보 복사비랑 소품비 같은 거 필요하다고 해서 다들 내고 있어. 나이는 통장을 펼쳐 내역을 더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간 꼬박꼬박 3만 원씩 나갔어요. 총 36만 원. 영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증은 안 받았어. 단장님이 그냥 통장으로 보내라고 해서. 나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공식 영수증도 없이요? 응. 단장님이 나중에 정리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나이는 노트북 앞에 더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서정노인복지관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합창단 소개를 클릭했죠.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늘 푸른 실버 합창단, 무료 강좌, 별도 재료비 없음. 나이는 그 문장을 영주에게 보여줬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분명히 무료 강좌라고 나와 있어요. 재료비도 없다고요. 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나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보공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서정노인복지관을 검색했죠. 운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수입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시 보조금, 구 보조금, 후원금. 합창단 관련 회비 항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단원들 다 돈 내고 있어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들 내. 25명이니까 매달 75만 원 정도 될 거야. 1년이면 900만 원이네요. 나이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900만 원이 공식 장부에 없다는 건 이상했어요. 강사비는 복지관 예산에서 나간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단원들한테 거둔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영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야, 그런데 말이야. 네, 어머님. 예전에 내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했을 때 말이야. 사무실 장부 정리를 좀 도와준 적 있거든. 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한 4년 전쯤? 실버 문화축제 준비할 때였어. 봉사자들이 예산서 복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도왔는데 영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 숫자가 안 맞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 어떤 게 이상했는데요? 예산서에 적힌 금액이랑 실제 영수증 금액이 달랐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봉사자니까 잘못 본 줄 알고 넘어갔지. 나이는 영주의 말을 메모했습니다. 예산서 불일치. 4년 전 축제. 나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그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관장님이랑 단장님이 옆에 계셨어.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누가 왔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
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로 메모했습니다. 복례, 성경, 주민센터 관계자. 그때도 지금처럼 뭔가 수상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 그때 장부 본 거 혹시 누구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영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해?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 나이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복지관 예산 항목을 클릭했어요. 합창단 운영비, 강사비, 행사비가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원 회비 항목은 없었죠. 나이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어 숫자를 입력했어요. 25명, 3만 원, 12개월. 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웃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인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찍어 누른 이유가 혹시 이것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영주가 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야,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는 마. 그냥 내가 합창단 그만두면 어머님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소문나면 난처해. 나 때문에 다들 피해보는 것 같아서. 나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알아볼게요. 영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복지관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운영진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최복래 관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양력이 쭉 적혀 있었어요. 오성경 합창단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두 사람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죠. 나이는 검색창에 서정노인복지관 감사보고서를 입력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후원금 사용 내역, 프로그램 운영비. 모든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나이는 파일을 다운로드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나이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합창단 회비가 공식 장부에 없다는 것. 시어머니가 4년 전 이상한 장부를 봤다는 것. 시어머니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는 메모장을 꺼내 펜으로 키워드를 적기 시작했어요. 합창단 회비, 연 900만 원. 공식 장부 미기재. 4년 전 예산서 불일치. 관장, 단장, 주민센터 관계자. 나이는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보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복지관 예산 전체를 확인하는 거였죠. 나이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구청 홈페이지를 더 뒤져보기로 했어요. 복지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모두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연히 비밀을 본 거라면, 그걸 감추기 위해 입을 막으려는 거라면, 나이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나이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900만 원, 4년, 예산서, 관장, 단장, 모든 조각이 맞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이번 주 안에 복지관 예산 전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단 법무팀 도움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지만 나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나이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나이는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앞에 놓고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노트북 화면만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통합공시 시스템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나이는 검색창에 서정노인복지관 사업계획서를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누르자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2024년도 사업계획서, 2023년도 결산서, 각종 보고서가 쭉 나열됐죠. 나이는 최근 1년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했습니다. 대호그룹 사회공헌재단 기획실장으로 5년을 일하면서 나이는 수많은 예산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어떤 항목이 부풀려지는지, 어떤 식으로 금액을 빼돌리는지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복지관 예산도 다르지 않을 거였습니다. 나이는 실버 문화축제 사업계획서를 먼저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예산 항목을 살펴봤어요. 행사 개요, 참가 인원, 프로그램 내용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이 나왔죠. 첫 번째 항목, 음향 장비 대여비. 250만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나이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새 탭을 열어 서울 행사용 음향 장비 대여를 검색했습니다. 업체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상위 3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 업체 직원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호재단 정나희입니다. 어르신 100명 정도 행사인데 음향 장비 대여 견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 세팅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입니다. 추가 장비 필요하시면 조금 더 나갈 수 있고요. 나이는 메모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120만 원 수준. 예산서에는 250만 원. 2배가 넘었어요. 나이는 전화를 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참가자 도시락 비용. 150만 원. 예산서에는 100명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인당 15,000원짜리 도시락이었습니다. 나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복지관 행사에 15,000원짜리 도시락? 나이는 지난해 축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올라온 행사 후기 글을 열었어요. 사진 속 어르신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김밥과 주먹밥이 보였죠. 어림잡아 5,000원짜리였어요. 나이는 사진 속 인원을 세어봤습니다. 대략 70명 정도. 100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은 100명분 150만 원. 실제는 70명분에 5,000원이면 35만 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조명 장비 대여 업체에도 연락해 본 결과 역시 실제 시세 70만 원. 예산은 180만 원. 역시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어요. 나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합창단 의상 제작비, 버스 대절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는 노트북 화면을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실제 시세의 2배에서 3배로 책정돼 있었어요. 차액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나이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숫자를 두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축제만 해도
600만 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몇 년간 쌓이면 수천만 원. 나이는 화면을 내려 업체 정보를 확인했어요. 음향 장비 업체 이름 서광음향. 조명 장비도 같은 업체였습니다. 도시락 공급 업체 만나도시락. 버스 대절 업체 서정관광. 세 업체 모두 1년에 두세 번씩 반복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업체 정보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했죠. 서광음향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재민. 나이는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만나도시락 대표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유재민. 같은 사람이 두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이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서정관광 대표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이름이 달랐어요. 김수진. 나이는 이 이름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재민 김수진을 검색했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 기사 하나가 떴어요. 서정동 주민센터 복지과 유상훈 팀장 처남 유재민 씨 지역 봉사활동 참여. 나이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상훈 팀장의 처남이 유재민. 그 유재민이 음향과 도시락 업체를 운영. 그리고 복지관 축제에 반복적으로 납품. 나이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나이는 김수진 유상훈도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SNS 글이 나왔어요. 결혼 축하 글이었습니다. 유상훈 팀장의 여동생 유경혜 씨와 김수진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나이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김수진은 유상훈의 매제였습니다. 결국 세 업체 모두 유상훈과 연결돼 있었어요. 나이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지관장 최봉래, 합창단장 오성경, 주민센터 복지과 팀장 유상훈. 세 사람이 한 라인으로 묶였습니다. 축제 예산을 부풀리고 유상훈의 가족업체에 발주하고 차액을 나눠 가지는 구조. 완벽한 공모였어요. 나이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4년 전 본 이상한 장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축제 예산 부풀리기 기록. 시어머니는 그걸 받고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봐 입을 막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나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단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죠. CCTV 원본도 확보해야 했고 실제 업체 거래 내역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이는 파일을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주요 페이지를 출력했습니다. 예산서, 업체 정보, 뉴스 기사 캡처까지 모두 인쇄했죠.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나이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나이 씨, 점심 안 먹었어요? 도시락 그대로네. 나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지금 먹을게요. 하지만 나이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찍어 눌러 입을 막으려는 이유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대 비리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었죠. 나이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뭘까? 어떻게 증거를 더 확보할까? 언제 움직여야 할까? 퇴근 시간이 되어 나이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죠. 오늘은 복지관 주변을 한번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다요. 나이는 차를 주차장 구석에 세웠어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도 비리가 계속되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입술을 한 줄로 그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나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 집으로 향했죠. 오늘 저녁에는 시어머니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4년 전 일을 더 자세히 기억해내야 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이의 차가 복지관을 뒤로하고 사라졌어요. 하지만 나이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나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나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나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정노인복지관 관장 최봉래입니다. 나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전화였죠.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복지관으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일로 잠깐 말씀 나누고 싶어서요. 나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오후 2시 나이는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며느리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관장실 위치를 물었죠. 2층 맨 끝입니다. 나이는 계단을 올라 복도를 지나서 관장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3번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래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어서 오세요, 나이 씨. 앉으세요. 복래는 존댓말을 썼지만 말투가 가벼웠습니다. 나이는 의자에 앉았어요. 복래가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우선 드시고 이야기해요. 나이는 찻잔을 받아들어 한 모금 마셨죠. 복래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부른 건 어머님 일 때문입니다.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복래가 말을 이었어요. 단장님도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어 하시고요. 그렇군요. 나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복래는 나이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 말했어요. 나이 씨도 아시다시피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셔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모두에게 좋지 않죠. 복래의 목소리에 회유하는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나이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관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단장님도 사과하실 거고 어머님도 계속 합창단 활동하시면 되고요. 나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복래가 좀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사실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어머님도 복지관 나오시기 불편해지실 겁니다. 법적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좋을 게 없지 않겠어요? 이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나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복래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도 그게 맞습니다. 나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과 상의해 볼게요. 네, 좋은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성경이 오고 있었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경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죠. 어머, 나혜 씨. 관장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나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나이 앞을 막아섰어요.
나희 씨, 솔직히 말해서요. 며느리가 너무 나서면 시어머니 합창단 생활 더 힘들어져요. 여기는 좁은 동네라 소문 한 번 나면 끝이거든. 성경의 말투가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을 섞긴 했지만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나이는 성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성경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성경이 뒤에서 말했어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 영상 다 봤을 텐데. 나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걸음을 재촉했죠. 복지관을 나와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어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백미러로 복지관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중얼거렸죠. 증거가 없다고? 그럼 만들면 되죠. 저녁 8시, 나이는 다시 복지관 앞에 왔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이었어요. 후문은 아직 잠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죠. 1층 복도는 조용하고 불빛이 꺼진 강의실들만 줄지어 있었어요. 나이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노크를 2번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영주 어르신 며느리인데요. 문이 열리고 경비 박성호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나이를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며느리분이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나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나이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가 의자를 권하고 나이는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합창단에서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성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 저도 들었어요. 영주 어르신,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던데. 혹시 그날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너무 억울해 하셔서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으로 턱을 문질렀어요. 사실 관장님이 그날 저녁에 여기 오셨거든요. 영상 확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어요. 왜 굳이 저녁에 와서 영상을 보시나 싶었거든요. 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원본 파일은 아직 있을까요? 성우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있긴 한데 제가 이러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나이는 성우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억울해하세요. 이게 어머님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중에 책임은 제가 질게요. 성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 되고 복사해 가셔야 해요. USB 가져왔어요. 나이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성우가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어요. 대강당 카메라 폴더를 열었습니다. 해당 날짜를 찾았죠. 오후 3시 10분부터 30분까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4분 정도 걸릴 거예요. 나이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다 됐어요. 성우가 USB를 빼서 나이에게 건넸습니다. 나이는 USB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영주 어르신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그날 영상 봤는데 어르신 잘못이 아니거든요. 나이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나이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했죠.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죠.
나이는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성경이 영주를 밀친 장면, 욕설한 장면, 뺨을 때린 장면, 편집되지 않은 날 것의 진실. 나이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나이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CCTV 원본, 예산서 분석 자료, 업체 정보,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법무팀과 상의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나이야, 늦었네? 네, 어머님. 일이 좀 있었어요. 나이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USB를 꺼내 책상 서랍 깊숙이 널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나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입력했어요. 서정복지관 증거자료. 지금까지 모은 파일을 모두 이 폴더에 복사했습니다. 예산서, 업체 정보, 뉴스 기사 캡처, 메모 파일. 그리고 내일은 USB 영상도 추가할 거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님. 나이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였어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였습니다. 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TV를 보고 계셨어요. 나이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곧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영주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웃고 있었어요. 영주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며느리의 미소가 왠지 든든해 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서정노인복지관 정문 앞. 평소처럼 어르신들이 하나둘 복지관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고급 세단이 복지관 앞에 서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렸어요. 두 번째 차에서도 2명이 더 내렸습니다. 4명 모두 깔끔한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옷깃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어르신 몇 명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정장 입은 거 보니까 회사 사람들 같은데.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복지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라 일어섰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꺼내 데스크에 놓았어요. 직원이 명함을 집어들고 읽자마자 눈이 커졌죠. 대호복합지주 법무실? 네, 관장님 계십니까? 지금 2층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앞장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호복합지주? 그게 어디야? 재벌 아니야? 저 유명한. 근데 왜 여기에? 2층 복도에서 성경과 마주쳤습니다. 합창단 연습 자료를 들고 가던 성경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앞장선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호복합지주 법무실 차장 김동혁입니다. 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읽었어요. 관장님은 저 끝 사무실에. 안내해 주시죠. 성경은 휘청거리며 앞장섰습니다. 관장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어요. 관장님, 손님 오셨어요.
안에서 복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데? 그게 직접 뵙는 게.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작 4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례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동혁이 명함을 건넸어요. 대호복합지주 법무실입니다. 관장님이시죠? 복례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함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대호그룹이요? 저희가 무슨 일로? 김동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서정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민원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내부 감사팀과 함께 왔고요. 뒤에 선 3명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에 명찰이 보였어요. 대호복합지주 내부감사팀. 복례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원이요? 무슨 민원인데? 우리 복지관이 뭘 잘못했다고? 일단 회의실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을 돌아보니 성경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성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행은 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연습실 문이 열렸어요. 합창단원 몇 명이 나오다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정장 입은 거 보니까 조사 나온 거 아니야? 우리 복지관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례와 성경이 테이블 한쪽에 앉았어요. 법무팀과 감사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동혁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죠. 정나의 실장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나의? 그게 누군데요? 김동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모르십니까? 저희 재단 기획실장이신데. 재단? 대호그룹 사회공헌재단이요. 복례와 성경이 서로를 봤습니다. 정나희, 박영주의 며느리. 그 사람이 대호그룹 사람이었다고? 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정나희가 박영주 씨 며느리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댔습니다. 복례는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손수건을 꺼내 닦았습니다. 김동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합창단 회비 처리, 축제 예산 집행, CCTV 영상 편집 등이요. 복례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예요.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보여주시죠. 합창단 단원들에게 받은 회비 내역부터. 성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회비는 운영비로 쓴 거예요. 악보 복사하고 소품 사고. 공식 장부에는 없던데요. 성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나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김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실장님. 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와 성경을 차례로 봤어요. 두 사람은 나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나이는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선 이 영상부터 보시죠. 김동혁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대강당 무대가 보였습니다. 합창단원들이 서 있고 성경이 무대로 올라가는 장면, 영주에게 다가가는 장면, 손을 들어 밀치는 장면, 다시 밀치는 장면, 욕설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 성경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어요.
복례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김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은 원본입니다. 편집되기 전 버전이죠. 그런데 단톡방과 게시판에 올라간 영상은 이 부분이 잘려있더군요. 복례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폭행 증거, CCTV 편집 증거, 그리고 예산 부풀리기 증거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팀이 복지관 전체를 점검할 겁니다. 감사팀 직원 3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어요. 준비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김동혁이 말했습니다. 관장님, 합창단장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거부하시면 더 불편해지실 겁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회의실 방,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호그룹이 왜 우리 복지관에? 한 단원이 다른 단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나이가 대호그룹 사람이래. 실장이래. 뭐? 박영주 씨 며느리가? 그럼 영주 씨가 재벌집 며느리였어? 소문이 복도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연습실에서 로비로. 정나이가 대호그룹 실장이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복지관 전체로 퍼졌어요. 합창단 단톡방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지금 복지관에 대호그룹 사람들 왔어. 정나이가 대호그룹 실장이래. 우리 관장님이랑 단장님 조사받는 중. 1층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무실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지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박영주 어르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알고 보니 재벌집 며느리였다니. 회의실 안에서 나이는 의자에 앉아 복례와 성경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장님, 단장님,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할 겁니다. 숨긴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복례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성경은 테이블만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이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서류를 요청했어요. 회계장부 예산서, 계약서, 통장 사본.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나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복지관 마당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복지관은 변할 거였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나이는 그렇게 만들 거였어요. 수요일 오전 감사팀은 복지관 행정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3개를 나란히 붙여 임시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노트북 세대가 켜지고 프린터가 설치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거였죠. 김동혁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관장님, 최근 3년간 회계장부 전부 제출해 주세요.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쌓았어요. 김동혁이 장부를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1명이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행정용 컴퓨터 세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파일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이메일도 다 복사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겁니다. 복례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계속 났어요. 나이는 별도로 성경을 불렀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죠.
성경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합창단 회비 내역 좀 보여주세요. 성경이 가방을 뒤적여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손으로 쓴 장부였습니다. 나이가 받아 펼쳤죠. 2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 3만 원씩 체크 표시가 돼 있었어요. 매달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계산했어요. 1년에 900만 원. 이 돈 어디 썼어요? 성경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악보 복사하고 소품 사고 그런 데 썼어요. 영수증 있어요? 성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다시 물었어요.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어떻게 관리했어요?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공식 복지관 통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는 공책을 닫았어요. 통장 사본 제출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을 나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감사팀은 축제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실버문화축제 예산서, 계약서, 영수증을 모두 펼쳐놓았어요. 한 직원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음향 장비 대여비, 계약서에는 250만 원. 하지만 실제 업체 견적서를 확인하니 120만 원이었습니다. 차액 13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어요. 조명 장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180만 원, 실제 70만 원. 차액 110만 원. 의상비는 예산 375만 원, 실제 150만 원. 차액 225만 원. 감사팀 직원이 김동혁에게 보고했습니다. 차장님, 패턴이 명확합니다. 모든 항목이 2배에서 3배로 부풀려져 있어요. 김동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체 정보는 음향과 도시락은 유재민, 버스는 김수진입니다. 모두 주민센터 유상훈 팀장 친인척이에요. 김동혁은 메모했습니다. 유상훈. 이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나이는 별도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상훈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외근 중이신데요. 언제 돌아오시죠? 오후쯤 들어오실 거예요. 나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직접 주민센터로 가기로 했어요. 점심시간 합창단원 몇 명이 조심스럽게 행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자가 앞장섰어요. 뒤에 단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김동혁이 5명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내왔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요. 단장님이 무서워서. 무슨 말씀이세요? 회비요. 저희 억지로 낸 거예요. 안 내면 합창단에서 쫓겨날까봐 어쩔 수 없이 냈죠. 다른 단원이 거들었습니다. 무료 강좌라면서 돈을 받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장님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또 다른 단원이 말했습니다. 박영주 씨 일도 그래요. 저희 다 봤어요. 단장님이 먼저 때렸는데 나중에는 영주 씨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었죠.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주 씨는 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단장님 눈치 보느라 외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김동혁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회비를 강요받은 일 영주를 집단으로 왕따시킨 일, 단장과 관장이 친밀하게 지낸 일. 모든 진술이 끝나고 5명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영주와 마주쳤어요. 영주는 복지관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순자가 영주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영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주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괜찮아, 순자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안 괜찮아.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주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진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영주에게 사과했어요. 복도에서 작은 화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나이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김동혁과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동행했어요. 복지과 사무실에 들어서니 유상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상훈 팀장님이시죠? 유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입은 3명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네, 그런데요. 대호그룹 법무실입니다. 서정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유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복지관하고 별 관련 없는데요. 김동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축제 예산 승인하신 분 맞으시죠? 그리고 납품업체 대표가 팀장님 처남이신데요. 유상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허위 사업 보고서 승인, 특정 업체 특혜, 예산 부정 집행. 협조 안 하시면 더 불리해지실 겁니다. 유상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김동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내역, 계약서, 영수증, 증언 녹음, 업체 거래 기록. 두꺼운 파일 3권이 만들어졌어요. 나이와 김동혁이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차장님, 이 정도면 형사고발 가능하죠? 충분합니다. 횡령,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모두 해당돼요. 그럼 구청 감사실과 경찰서에 제보 넣어주세요. 김동혁이 노트북으로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정노인복지관 비리 의혹 제보. 첨부 파일로 모든 증거를 붙였어요. 목요일 오전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구청 감사과 경찰서 민원실로 동시에 전송됐죠. 1시간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합동조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복지관은 긴급 운영 점검 대상입니다. 김동혁이 전화를 끊고 나이에게 보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차장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복지관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해했어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달랐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영주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주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나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주 구청에서 공개 간담회를 연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서정복지관 운영 개선을 위한 자리, 관계자 전원 참석, 언론도 올 거였습니다.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줄에는 구청 감사과장과 복지과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중간 줄에는 복지관 관계자와 주민센터 직원들, 뒷줄에는 어르신 대표 10명과 지역 기자 5명이 자리했죠. 방청석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40여 명이 앉았습니다. 합창 단원들도 거의 다 왔어요. 영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았죠. 회의실 앞쪽에 큰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천장에서 빛을 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마이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례와 성경이 제일 앞줄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어두웠어요. 유상훈도 한 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을 바닥에 떨군 채였죠. 감사과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서정복지관 운영 개선 긴급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기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과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복지관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최복례 관장님. 복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노인복지관 관장 최복례입니다. 복례는 준비한 원고를 꺼냈습니다. 최근 복지관 내에서 있었던 합창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부 문제 회원의 과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어요. 단장님께서 단원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화해했고 양측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화해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어요. 감사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순서를 지켜주세요. 영주는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나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복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사 결과 문제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관장님, 그럼 왜 대호그룹에서 직접 조사팀을 보낸 겁니까? 복례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나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과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과장님,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감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나의 실장님 나오세요. 나이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2개의 영상 파일이 나란히 있었어요. 하나는 편집본, 다른 하나는 원본이었습니다. 먼저 단톡방과 게시판에 올라간 영상입니다. 편집본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영주가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만 나왔어요. 40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다음 파일을 클릭했어요. 이번엔 CCTV 원본입니다. 원본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무대로 올라가는 장면부터 나왔어요. 영주에게 다가가는 장면, 큰 소리로 꾸짖는 장면, 영주를 밀치는 장면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밀치는 장면, 욕설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영주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스크린에 크게 떴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찰싹 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요. 방청석 어르신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성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복례는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이가 두 영상을 비교한 표를 띄웠어요. 편집본은 40초, 원본은 2분 10초입니다. 1분 30초가 잘려나갔어요. 폭행 장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촬영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어르신 대표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폭행하고도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노인네 하나 두들겨 패고 영상까지 조작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합창 단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몇몇은 성경을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항목별로 예산과 실제 시세가 비교돼 있었어요. 음향 장비, 조명 장비, 의상비, 도시락, 버스. 모든 항목 옆에 빨간색으로 차액이 표시됐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이상이 부당하게 집행됐습니다. 3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감사과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납품업체 대표는 모두 주민센터 유상훈 팀장님의 친인척입니다. 처남과 매제예요. 유상훈이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이는 마지막으로 통장 내역을 띄웠습니다. 합창단 회비 연 900만 원이 단장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식 장부엔 없어요. 성경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르신 대표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노인들 돈 가지고 장난쳤단 말이에요? 복지관을 사유물로 여긴 거예요? 다른 대표가 복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관장이면 복지관을 제대로 관리해야죠. 이게 관리예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격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과장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복래 관장, 오성경 단장, 유상훈 팀장. 세 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본 자료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복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상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사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답변하시죠. 한참의 침묵 끝에 복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도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유상훈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감사과장이 선언했습니다. 최복래 관장과 오성경 단장은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훈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영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주 어르신 말씀하세요. 영주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할 곳인데 제게는 두려운 곳이 됐어요. 영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곳이 복지관밖에 없는데 거기서조차 괴롭힘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몇 명이 눈물을 훔쳤어요. 합창단원 순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감사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복지관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복래와 성경이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관장님, 한 말씀만. 단장님, 사과하실 말씀은?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나이와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복래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이 영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죠.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영주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구청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영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영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구청 건물 밖 햇살이 쏟아지는 계단 앞에서 나이와 영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실장님,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나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서울일보 사회부 기자 김태수입니다. 나이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실장님이 대호복합지주 정우태 명예회장님의 손녀이신 정나이 씨 맞으십니까? 나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주를 돌아봤어요. 영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기자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기자 2명도 달려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박영주 어르신은 실장님의 시어머니시고요? 네. 기자가 녹음기를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왜 이 사건에 직접 나서셨습니까? 재단 차원의 공식 입장인가요? 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재단 업무가 아니에요. 그럼요. 나이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영주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나이는 다시 기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벌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며느리로 온 겁니다. 나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치러야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녹음기가 나이의 입 앞에 모였습니다. 복지관 비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어머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다 보니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전면 개편을 약속했어요.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나이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주가 나이의 손을 잡고 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행복하게 다니세요. 영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백조 재벌가 며느리, 복지관 비리 일망타진. 클릭수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진짜 사이다네요. 시어머니 복 터졌다. 기사는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서정복지관 비리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최복래 관장 해임, 오성경 합창단장 자격 박탈, 유상훈 팀장 직위 해제.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횡령, 업무상 배임, 직권 남용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어요. 복래와 성경의 통장이 압수됐고 유상훈의 처남 업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복지관은 이틀간 임시 휴관했습니다. 그 사이 구청에서 새 관장을 임명했어요. 50대 초반의 여성 관장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 출신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새 관장은 첫 출근 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전산화하고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홈페이지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올렸죠.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분기마다 회계법인이 들어와 장부를 점검하기로 결정됐어요. 어르신 대표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늘 푸른 실버압 창단은 해체됐습니다. 단장 시스템도 없어지고 대신 자율적인 동아리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었죠. 서정 어르신 노래 모임. 단원들이 돌아가며 총무를 맡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투표로 결정했어요. 회비는 없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복지관 예산에서 투명하게 집행됐죠. 2주일 후 영주는 노래 모임 첫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원들이 영주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자가 달려와 영주의 손을 잡았어요. 영주야, 와줘서 고마워. 다른 단원들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주는 앞줄 가운데 자리에 섰어요. 평소 자기 자리였습니다. 악보꽂이도 제대로 준비돼 있었죠. 새로운 성악 강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여성 강사였어요. 자, 그럼 오늘은 발성 연습부터 시작할게요.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주도 목소리를 냈어요. 이번엔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하나하나 지도해줬죠. 영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단원들이 영주 주변으로 모였어요. 영주 씨,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이제 편하게 다니세요. 영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그날 저녁 영주는 집에 돌아와 나희에게 말했습니다. 나희야, 오늘 연습 정말 즐거웠어. 나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복지관에서 예전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영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다니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벌이겠지? 나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 태식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큰 복수지.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복지관 개편 소식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나희는 재단 이름으로 서정복지관에 문화 프로그램 지원금을 기부했습니다. 2천만 원이었어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다른 복지관들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인복지관이 감사 대상에 올랐어요. 비슷한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정복지관 사건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한 달 후 노래 모임 첫 공연이 열렸습니다. 복지관 대강당에서였어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관객으로 왔습니다. 나희도 시아버지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죠. 무대 막이 올라갔습니다. 단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영주도 앞줄 가운데에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단원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영주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떨림도 없고 자신감이 넘쳤죠. 나희는 무대 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어요. 나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쳤어요. 영주가 인사하며 웃었죠. 공연이 끝나고 영주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나희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영주가 며느리를 토닥였습니다. 나희야, 다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태식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쭉 이렇게 행복하자. 복지관 마당에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어르신들이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지관이 이제는 다시 따뜻한 곳이 됐어요. 두려운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 영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영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그리고 영주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주는 며느리 덕분에 정의를 되찾았지만 진짜 승리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순간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 편이 되어준다면 세상 어떤 부당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향 사연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